매핑 프로세스는 크게 이렇게 그 5단계로 나눠서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과연 매핑을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조건 매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매핑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일단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핑의 요구사항이 뭔지 그거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맵을 개발하고, 개발한 맵을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솔루션으로 매핑을 하니까 그 목적에 맞게 맵을 사용하고, 그리고 맵을 유지, 관리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1단계가 사용 사례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매핑이 과연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평가하는 단계인데, 그 단계에 맵의 범위도 도대체 뭐 이게 진단명을 매핑하는가, 주호소를 매핑할 건가, 처치까지 할 건가, 약까지 할 건가, 뭐 하여튼 그 매핑의 범위를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맵을 만들면은 그 맵을 누가 사용하는 걸까? 시스템에 구현하는 걸까? 아니면 뭐 일반 뭐 의사 선생님이 쓰는 걸까? 아무튼 그 오디언스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누구를 위한 맵이라는 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타당도 검사 수준을 정해야 됩니다. 어느 수준까지 이거를 밸리데이트 할 건가? 그렇죠? 그거를 정하는 게 결국은 맵의 그 질과 관련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매핑 규칙하고 매핑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정하는 단계인데, 그 단계에 우리가 맵 만들 때 고려해야 된다고 배웠던 그 맵의 방향이나 맵의 상관관계를 살펴야 되고, 그리고 일치하는 개념을 도대체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제 그 일치하는 개념을 찾는 방법, 그리고 그 정확하지 않은 그런 매치가 됐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취급할 것인가, 포스트 코디네이션 된 표현식을 만들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브로드한 거에 무조건 매핑할 것인지, 지금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그거를 이제 정해야 되고, 그리고 대상 코드에 내가 원하는 개념이 없을 때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동의어나 후조합을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지, 이런 거를 다 미리 정해놓고 그런 다음에 매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정해놓은 그 규칙에 따라서 해야지 매핑하는 분들이 여러분일 때 같은 그 맵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지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은 브로드한데 매핑하고, 어떤 사람 브로드한데 무조건 포스트 코디네이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없는 경우에 없다고 끝날지, 없는 경우에 포스트 코디네이션 해서 새로운 표현 방법을 만든 다음에 그거와 매핑을 해서 매핑이 됐다고 할 것인지, 그런 규칙 같은 거를 미리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 단계는 그러니까 매핑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매핑 어프로치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매뉴얼 매핑을 많이 하죠, 당연히. 그래서 매뉴얼 매핑 방법은 그 매핑 하시는 분의 지식이나 기술 사용해서 맵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럴 때는 우리가 개념 하나하나를 살피죠. 이제 반드시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이 과정에 뭐 컴퓨터 도움을 하나도 안 받느냐, 그런 건 아니죠. 이제 뭐 그 엑셀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그 뭔가 이렇게 텍스트를 그 엑셀을 이용하더라도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단어가 똑같은 그 알파벳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가지고 오게 한다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여기다가 활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오토매틱 매핑은 기계가 매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매뉴얼 매핑을 많이 하면서 그 규칙을 찾아내야죠.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기계가 맵을 이제 만들어내면
그때 기계가 하는 매핑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렉시칼 맵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똑같이 있어서 찾아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렉시칼 맵인 거고, 아니면은 뭐 단어의 일부가 겹쳐 있는 거라든지, 또 혹시 뭐 표현 방법이 다른 걸 어디다가 잘 저장을 해서 이제 뭐 한 단어로만 찾지 말고 그런 의미는 이런 단어도 쓰니까 이 단어로도 찾아라, 이렇게 그것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여전히 렉시칼 맵이죠. 그 해당되는 단어가 있는지를 찾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매핑을 하고 이제 매핑 결과를 반드시 사람이 한번 그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저희가 그 EDI 코드 중에 약 코드를 매핑할 때 기계 매핑을 저희가 썼었는데요. 요소로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 성분이 뭐고 투여하는 그 경로가 뭐고 이런 걸 잘 쪼갤 수 있으면, 그렇게 쪼갠 거를 조합을 해서 이제 처음에는 성분만 찾아라, 성분이 있으면 뭐 루트도 찾아봐라, 루트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를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단계 그 규칙을 잘 정리할 수 있으면 기계 매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고 그러면은 사실 그냥 매뉴얼 매핑하는 게 훨씬 더 그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맵을 개발하고 검토하는 단계인데, 이제 이 과정에는 가장 적합한 대상 개념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 대상 그 코드가 있으면 그 코드 안에 있는 개념을 찾아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치하는 대상 개념이 없는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이제 정해야 되고, 또 맵을 작성을 했으면 이제 그 맵을 작성하고 검토하는, 어떻게 검토할지 접근법에 대해서도 정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단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어떤 그 유형의 개념을 매핑하려고 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매핑하려고 하는 개념이 만약의 경우 뭐 신체 계통이면은 해박적인 거면 당연히 스노메드의 CT의 탑 레벨 하이라키 바디 스트럭처에 있는 개념하고만 매핑을 해야지, 그 단어가, 그러니까 용어가 같다고 그래서 그 다른 축에 있는 그 말하고 매핑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매핑하려고 하는 개념의 유형이 뭔지를 살펴야죠. 매핑하려고 하는 개념이 뭐 예를 들어서 환자 상태라든지 진단명이라든지 사전 결과, 그런 거라면은 또 이 클리니컬 파인딩 축에 있는 단어하고 여기에 있는 개념하고 용어하고 매핑을 해야지, 다른 축에 있는 그 용어 표현 방법이 같다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매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가 뭐가 있냐면은, 제가 소개해드린 콜드도 있지만 그 임무노서프레션이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임무노서프레션이라는 그 단어가 임무노서프레스 된 상태를 표현할 때도 임무노서프레션이고, 또 임무노서프레션 치료 방법이 또 임무노서프레션이거든요. 그러면은 상태일 때는 여기 클리니컬 파인딩에 가야 되는 거고, 그런 치료를 해주는 거라 그러면 프로시저 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개념을 매핑하느냐가 이 어떤 축에 있는 개념하고 매핑할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어지는 건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축의 개념을 매핑할 건가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단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클리니컬 파인딩 축의 한 브랜치인 디지즈 브랜치로 내려가서 매핑을 해야 되고, 처치를 만약에 선택했다, 그러면 프로시저 탑 레벨 하이라키에 있는 개념들하고 매핑을 해야 되는 거고, 해부학적 부위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바디 스트럭처 탑 레벨 하이라키에 있는 개념들하고 매핑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매핑하는 과정에 개념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별 개념의 fully specified name을 살펴봐야 됩니다. fully specified name을 보면은 그 개념을 그래도 가장 상세하게 설명한 거니까 어느
어느 축에 속해 있으면서 이제 이게 뭐다라고 가장 상세하게 표현해놨으니까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개념을 정의하는 관계를 살피는 거예요. 관계를 살피면 이제 우리 그 다양한 개념의 fully defined 그 개념일 경우에 뭐 속성 관계라든지 이세의 관계를 보면 그 개념의 의미가 뭔지 파악할 수 있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개념을 정의하는 관계를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원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걸 그냥 가져오면 안 되고 부모 개념은 뭐지? 뭐 아니면은 자식 개념은 뭐지? 또 속성 관계는 어떤 축에 있는 개념하고 어떤 속성 관계를 가졌지? 이거를 반드시 살펴서 이제 매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럴 때 그 대상 개념이 만약에 두 개의 하위 유형 개념일 때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의미와 매치되는 가장 일반적인 개념하고 매핑을 해도 되고 사실은 매핑 규칙에 여러 개 매핑될 때는 1대 다 매핑일 때는 1대 다가 몇 개가 되든지 간에 일일이 다 열거하기로 하자라고 만약에 그 규칙을 정했다면 그렇게 일일이 열거하면서 매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밑에 있는 개념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하고 매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떻게 매핑 규칙을 정하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일반적인 일반적인 원칙은 밑에 있는 상세 개념보다는 그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진 매핑 그 개념하고 매핑을 하라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을 선정할 때 맥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단어로 매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스트 캔서라는 개념을 찾았어요. 브레스트 캔서 똑같이 브레스트 캔서인데 이 환자한테 브레스트 캔서가 있다라는 건지 과거에 아니면은 지금 이 환자가 브레스트 캔서로 진단을 받았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브레스트 캔서가 있다라는 건지 그거를 반드시 구분을 해서 매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의 경우 지금 그 환자한테 지금 현재 진단받은 거라면 이건 당연히 디스오더 축에 가서 매핑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과거력이라든지 가족력이면은 이제 그 situation with explicit context라는 그 계층 생각나시죠? 거기 있는 개념들하고 매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가 똑같은 컨셉이더라도 서브젝트가 누구이냐 그 다음에 시간적인 관점에서 언제 일어난 거냐 이거를 다 구분을 해서 이제 매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가져왔을 때 이 개념이 어디서 온 거지? 어세스 할 때 어떤 섹션에서 온 거지? 그거를 잘 보고 해야지 그 컨텍스트가 반영된 그런 매핑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살피라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 동등한 의미를 가진 그런 그 스노메드시티 대상 개념이 없으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지금 제 소스 개념을 잘 표현하는 후조합을 만든 다음에 후조합식에다가 그걸 매핑할 수도 있죠. 그렇죠? 후조합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 매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등한 의미를 가진 개념을 아예 후조합한 거를 그냥 그 새로운 개념으로 추가를 한 다음에 그 개념에다 매핑할 수도 있고요.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아니면은 더 넓은 의미의 개념에다가 매핑을 할 수도 있고요. 매핑 결과를 이제 이럴 경우에 코릴레이션 컨셉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그럴 때 아예 스노메드 소스 코드가 타겟 맵에 없다 이렇게 not specified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처음부터 정해야 되겠죠. 매핑하는 사람들 간에 그래서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 그 타겟에 스노메드가 타겟이 아닌 다른 쪽에 타겟에 해당되는 게 없으면 이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스노메드일 경우는 포스 코디네이션을 하든지 뭐를 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타겟이 그럴 경우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럴 때는 그냥 분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스노메드 시티 소스 코드가
대상 코딩 시스템에 매핑이 안 된다.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리뷰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누가 맵을 하고 누가 리뷰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양한 조합이 있을 수 있을 텐데, 한 가지 방법은 한 사람이 매핑을 다 해요. 한 사람이 모든 매핑을 하고 그 매핑한 결과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검토하는 사람의 생각과 매핑한 사람의 생각이 같으면 이제 오케이 오케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 이 사람이 잘못된 하이어라키를 썼네. 이 개념이 디스오더 측에 매핑이 돼야 되는데 프로시저 측에 매핑이 됐네. 그 이유를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뭐 매칭되는 개념이 있는데 브로드한 개념에 매핑을 했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쨌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사유를 여기다가 기록을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매핑과 검토하는 데 관여되는 그런 그 사례이고, 또 다른 경우는 두 명이 이제 매핑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두 명이 매핑에 참여를 하는데 두 명의 매퍼가 이중으로 매핑을 하고, 똑같이 첫 번째 사람도 요 가운데가 이제 타겟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념을 그 타겟에다 매핑을 하고, 두 번째 사람도 같은 개념을 또 타겟에다 매핑을 하고, 이 리뷰하는 사람은 등장을 해서 그 두 사람이 다르게 매핑한 것만 살펴보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똑같이 매핑을 한 경우는, 뭐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죠. 둘 다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둘이 매핑을 다르게 한 경우 그것만 이 검토하는 사람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누가 더 맞게 한 것 같다라는 판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저희가 주로 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두 사람이 매핑을 해요. 두 사람이 매핑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모두 다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사람은 요 두 개만 하고 두 번째 사람이 나머지 두 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사람이 한 걸 두 번째 사람이 검토하고 또 두 번째 사람이 매핑한 거를 두 번째 사람이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매퍼 역할도 했다가 리뷰 역할도 하면서 그 대신에 양은 이제 반으로 나눠서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일치하면 오케이 일치, 이것도 또 자기가 봐도 일치, 그럼 일치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일치하지 않으면은 일치 않는데 왜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럴 때 또 뭐 제3의 그 리뷰어가 등장을 해서 이제 뭐 합의체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여러 명의 매핑하는 사람이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명의 검토자가 이제 앞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 보세요. 이거 매핑하는 사람은 여기 두 개, 첫 번째 사람 요 두 개 했고 두 번째 사람 또 두 개 했고 세 번째 사람 두 개 이렇게 하는데, 검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첫 번째 사람 거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타겟 시스템의 개념 입장에서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첫 번째 사람이 매핑한 거를 검토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사람이 매핑한 걸 검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번째 사람이 매핑한 걸 검토할 수도 있고, 뭐 누가 매핑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검토하는 개념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검토하는 사람이 또 오케이 매핑이 잘 된 것 같다 아니면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안 된 거라는 게 결국 자기랑 의견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또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그 사유를 이제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계가 매핑을 하는 거예요. 기계가 매핑을 다 하면 이제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거를 한번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뭐 리뷰하는 사람은 몇 명이 등장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사람이 등장을 해서 매핑한 거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기계가 한 거가 일치하는지 아니면 일치하지 않은지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맵이 완성이 되면 그 맵을 이제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당연히 디스트리뷰트 해야지 뭐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맵을 배포할 수가 있는데 배포할 때 추가적인 품질 검사를 위해서 배포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핑한 거를 이제 저희가 다 어디 웹사이트에 올리면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 병원에서 매핑하신 분들이 보고 잘못됐다 뭐 평가해서 이제 다시 피드백을 주면 우리랑 같이 새로운 그 맵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그 맵의 품질 검사하는 목적으로 배포할 수도 있고, 또 맵을 그 매핑 툴로부터 이렇게 엑스포트 하기 위해서 또 발표할 수도 있고, 또 맵을 직접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 그 배포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배포하는 그런 그 것도 일종의 이제 활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환자 데이터에 대해서 맵을 실행할 애플리케이션 혹은 툴에다가 이제 통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통합을 해서 맵을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임상 응용 프로그램이나 도구에서 이제 직접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사용 부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에서는 사실 뭐 마지막 이 프로세스를 다 거친 다음에 런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유지보수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 당연히 그 중간중간에 평가하고 테스트하면서 다시 그 맵 개발하는데 반영이 돼야 되고요. 또 유지보수하는 단계에서도 또 당연히 뭐 구현을 해보니까 이게 포스 코디네이션 누가 했는데 이게 구현이 안 되더라, 실행이 안 되더라, 그럼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맵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면 이게 매핑 그 프로세스가 다 그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약을 해보면은 맵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활용 사례에 사용될 수 있다. 한 번 수집한 데이터를 다양한 사회에 활용하려고 우리가 맵을 개발하는 거고요. 그리고 맵을 개발하거나 그 사용할 때 맵의 방향, 뭐가 소스고 뭐가 타겟인지 그 방향성하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와 타겟 코드 간의 그 상관관계, 그러니까 누가 더 좁은 개념인지 누가 더 넓은 개념인지 둘이 완전히 동등한지 뭐 이런 거를 그 이제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표 개념을 선택을 할 때 매핑하려는 스노메드 시티 계층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거죠. 이게 소스일 때는 그 계층 개념, 뭐 예를 들어서 주호소를 만약에 이제 매핑을 한다 그러면은 클리니컬 파인딩 축이 된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개념의 의미를 파악할 때 fully specified name하고 그 다음에 정의, 관계, 그러니까 formal definition을 이제 들여다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맵에 컨텍스트 정보를 명시해야 되는지 아닌지, 이게 지금 현재 환자한테 해당되는 건지 아닌지 그거를 보면서 이제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스 개념의 의미와 가장 일치하는 대상 개념을 이제 선택을 또 해야 되는 거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N개일 때 그 N개를 다 구체적으로 명시할지 아니면 그거를 포함하는 부모 개념으로 매핑을 할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일치하는 대상 코드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할지 그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품질의 그 맵을 생성하려면 아까 다양한 그 검토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런 검토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스노메드 인터내셔널에 이용 가능한 맵의 종류예요. ICD-10하고 매핑한 거, 그리고 ICD-10CM, 이거는 미국의 National Library Medicine, 이게 미국의 National Release Center인데 스노메드를 관리하는 기관이 National Library Medicine인데, 이제 거기에서 그 ICD-10을 기반으로 매핑을 한 거고요. ICD-9CM은 사실은 이건 스노메드 인터내셔널하고 NLM하고 같이 개발했어요. 같이 맵을 했습니다. 그래서 ICD-9CM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온콜로지 클래시피케이션 그 맵도 있고, 프라이머리 케어 목적으로
이제 매핑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널싱, 간호진단, 간호중재 매핑한 그 맵도 있습니다. 레퍼런스 셋 중에 이런 매핑이 있다라는 거죠. 국내에 이용 가능한 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EMR 인증 사업의 일환으로 EMR 인증을 할 때 뭐 이렇게 용어 체계를 표준 용어 체계를 쓰기를 바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맵을 개발했는데 진단 맵은 KCD7에 그 한방 진단 코드를 제외한 14,402개의 KCD7 그 진단 코드를 스노메드 시티에다 매핑했습니다. 그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약은 급여약이요. 급여약이 한 22,000개 지금 되고, 급여 아닌 게 또 뭐 거의 2만 개 정도 되는데, 급여 약품을 저희가 스노메드 시티에다 매핑한 게 있고, 그리고 처치, 수술, 시술, 그 심평원의 수가 코드의 9장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9장에 있는 용어 2,500개 정도가 이제 매핑이 됐고, 그리고 그 심평원의 수가 코드의 챕터 2에 해당되는데 임상검사 코드 3,951개를 저희가 매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핑 테이블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KCD7을 스노메드 시티랑 매핑한 거는 이제 소스 터미 그 KCD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한글명이 있고, 영어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KCD 코드가 사실은 ICD에서 나온 거지 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ICD에는 뭔지, 그래서 ICD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ICD 코드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없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스노메드 시티랑 매핑을 할 때 저희는 그 포스트 코디네이션도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 코디네이트 컨셉, 그러니까 스노메드 시티에 이미 있는 컨셉하고 매핑이 될 경우는 그 개념하고 매핑을 했고,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매핑이 그 해당 개념이 없어서, 이 경우가 뭐냐면요, 오른쪽 오바리의 말리그난트 네오플라즘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오바리의 말리그난트 튜머는 있어요, 스노메드 시티에. 그래서 저희가 표현해야 될 부분은 오른쪽 오바리라는 거를 이제 명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오바리를 꾸며주는 라테랄리티 라이트라는 그 개념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표현식을 여기다가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프로시저는 소스 코드가 EDI 코드에 있는 코드고, 그 다음에 한글 명칭이 있고, 영문 명칭이 있고, 그리고 그 3차 의료기관에서 ICD-9CM을 쓰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에 ICD-9CM, 아까 진단에 ICD를 넣었던 것처럼 ICD-9CM 코드가 있는 경우는 ICD-9CM 코드로 이제 그게 매핑되는지 아닌지 봤고, 그리고 매핑 타입을 넣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 중간에 이런 그 다른 코드를 넣었던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내셔널 버전의 레퍼런스 셋으로 ICD와 스노메드 매핑한 것도 있고 ICD-9CM하고 스노메드 매핑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목적으로도 사실 이거를 이제 매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경우에 스노메드 시티에 정확한 개념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매핑을 하고, 없는 경우에는 또 그 후조합을 해서 우리가 후조합한 그 과정을 여기다가 기술을 해놓고 그 표현식을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구현할 때 이 표현식을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해놨고, 약이에요. 약은 EDI 코드, 그 다음에 제품 코드, 그리고 한글명이 있고, 영문명이 사실은 없는데 있는 경우, 이렇게 우르사처럼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썼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어딘지, 도수, 그 다음에
드럭 포뮬레이션 루트가 뭔지 이렇게 원래 있는 정보를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ATC 그 성분 코드 있잖아요. 그거는 EDI 코드에 보면 이미 그 신병원에서 그 제공해요. 그 정보를.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스노메드 시티에 그런 그 해당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매핑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상세한 개념이 없어서 브로드하게 매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그렇게 포스트 코디네이트 할 정도로 약에 대한 그 애트리뷰트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포스트 코디네이션은 하지 않았고 이제 이게 스노메드 시티에서 그 익스프레션이 뭔지를 이제 기술을 했고요. 랩 임상 검사 같은 경우는 소스 역시 EDI 코드이고 코드가 있고 한글명이 뭔지 영어명이 뭔지 그리고 검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잉크라는 용어 체계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로잉크로 매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스노메드 시티에 그 개념이 있으면 바로 매핑을 하고 없는 경우에는 포스 코디네이트를 한 다음에 또 매핑이 정확하게 되면 정확하게 매핑을 하는 그런 그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로잉크하고 스노메드하고 매핑 테이블이 있으면 저희가 활용을 했고 이제 없는 경우에 이렇게 포스 코디네이션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그 이 분류가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이 익섹트 매치가 되도록 저희가 매핑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테이블은 보건의료정보원이 그 공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국가 전산 그 시스템에 아마 그 공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의료정보원의 시스템에 그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시스템을 공개하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그 정보원에 알아봤을 때 다음 주쯤이라고 하니까 조만간에 이게 그 공개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기관에서 진단을 매핑하시는 분은 저희가 매핑한 게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시고 무슨 의견이 있으면 보건의료정보원에다 회의실은 여기다 놓고 여기 와서 쓰라 그래. 회의실은 저쪽에 가면 거기서 관리하긴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관련된 추가 정보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이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스노메드 ICD-10과 관련된 정보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로잉크하고 관련된 정보도 여기 있고 디테일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